이게 강옥희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비단 보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30년 만에 마주한 불가능이 담겨 있었죠. 이수진은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떨림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아직도 바늘을 움직였던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도 몰라요. 그냥 손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수진의 대답에 오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자수 기법은 세상에서 단 두 사람만 알고 있던 비밀이었으니까요. 한 사람은 자신이고 다른 한 사람은 30년 전 사라진 6살 배기 딸이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오키의 목소리가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떨렸어요. 수지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도 답을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할머니를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요. 거실 한쪽 벽에는 오래된 유리장 속에 미완성된 비단 보자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그 작품을 보는 순간 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왜일까요? 그 보자기가 자신을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막 배경과 인물, 첫 갈등, 30년의 시간을 품은 집, 봄날 아침, 햇살이 경기도 성남의 조용한 주택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옥과 양옥이 섞인 오래된 동네였죠. 그중 한 집 대문 앞에 이수진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명함과 추천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일하는 전통 공예 전문 큐레이터였습니다. 이번 특별 전시를 위해 전국의 명인들을 찾아다니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강옥희 할머니는 특별한 분이었어요. 1970년대 최고의 자수 명인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30년 전부터 갑자기 모든 활동을 중단한 전설 같은 분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나온 이수진입니다. 미리 약속드렸었는데요. 대문이 열리고 박은숙 가정부가 나타났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수진을 맞이했어요. 아, 박물관에서 오신다던 분이시구나. 어서 들어오세요. 수진은 현관을 지나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은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었고 가구들도 최소 20년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수진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유리장이었어요. 그 안에 비단 보자기 하나가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연분홍색 비단에는 정교한 자수가 반쯤 놓여 있었죠. 학과 모랑 그리고 나비가 수놓아져 있었는데 작품이 미완성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수지는 그 보자기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죠. 손끝이 저릴 정도로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작품 예쁘죠? 뒤에서 은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그런데 왜 미완성으로 남겨두셨을까요? 은숙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할머니께 직접 여쭤보세요. 곧 내려오실 거예요. 계단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옥희 할머니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세가 곱고 우아했습니다.
한복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은 그녀는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온 사람 같았죠. 할머니가 거실에 들어서다가 수진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놀람인지 당황인지 아니면 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할머니는 곧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박물관에서 오셨다는 분이시군요. 네, 할머니. 이수진입니다. 수진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수진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알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수진이라고 하셨나요? 네, 이수진입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무언가를 떠올린 듯 했지만 애써 외면하려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었죠. 수진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를 처음 보는데도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은숙이 차를 내왔어요. 수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희 박물관에서 잊혀진 장인들의 손길이라는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최고의 전통 공예 명인들을 조명하는 전시인데요. 할머니의 작품을 꼭 전시하고 싶습니다. 오키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전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더 이상 자수를 하지 않아요. 작품을 새로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만드신 작품들이 있으시다면 그것들을 전시하고 싶은 거예요. 할머니의 기법은 정말 독특하거든요. 이중 매듭법이라고 하죠? 비단 뒷면에서도 앞면과 똑같이 아름다운. 수진의 말에 할머니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기법을 어떻게 아세요? 논문에서 읽었어요. 할머니께서 개발하신 독창적인 기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전수하지 않으셔서 지금은 사라진 기법이죠. 할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 기법은 한 사람에게만 가르쳐 줬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구에게요? 제 딸에게요. 하지만 할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은숙이 조용히 다가와 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오키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닦았어요. 수지는 뭔가 잘못된 질문을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우리 딸이 6살 때 실종됐어요. 30년 전 일이에요. 수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30년 전이라면 자신이 태어난 시기와 비슷했습니다. 수지는 고아원 출신이었어요. 6살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자수를 그만두신 거군요. 딸과 함께 수놓던 그 시간들이 너무 가슴 아파서요. 바늘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30년간 쌓인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의 가슴도 아팠어요. 왜일까요? 이 할머니의 아픔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저기 할머니. 수진이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혹시 제가 그 보자기를 좀 더 자세히 봐도 될까요? 할머니가 놀란 듯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세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유리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자수가 더욱 정교했어요. 실한올 한 올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어요. 유리를 통해 보자기를 만지려는 것처럼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에 흐릿한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누군가와 함께 바늘을 들고 있는 작은 손, 따뜻한 목소리로 자수를 가르쳐주는 누군가,
분홍색 비단과 형형색색의 실들. 수진 씨? 은숙의 목소리에 수진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 네,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수진은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물 한 잔 드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은숙이 물을 가져왔고 수진은 천천히 마셨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수진 씨, 실례지만 어디서 자라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은숙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아원이요? 네. 6살 때 보호소에서 발견됐다고 들었어요. 그 이전 기억은 전혀 없고요.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을 놓다가 손이 미끄러져 차가 조금 엎질러졌어요. 할머니, 은숙이 얼른 행주를 가져왔습니다. 수진도 놀라 일어섰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손이 미끄러졌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언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수진 씨, 혹시 생일이 언제세요? 3월 15일이요. 할머니가 의자 등받이를 꽉 잡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 안 좋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놀라서요. 우리 딸도 3월 15일생이거든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수진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같은 생일, 같은 나이, 그리고 이 이상한 친근함.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강지훈이 집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단정한 남성이었죠. 거실로 들어서다가 수진을 보고 멈췄습니다. 어머니, 손님이 계시네요. 응, 박물관에서 오신 큐레이터 분이야. 지훈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수진도 일어나 인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지훈의 시선이 수진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뭔가 낯익은 듯한 표정이었죠. 혹시 전에 뵌 적 있나요?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이상하네요. 왠지 낯이 익어서요. 오키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옆모습이, 웃는 모습이, 말투가 너무나 익숙했어요. 지훈아, 수진 씨는 고아원에서 자라셨대. 6살 이전 기억이 없으시고. 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를 빤히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서로 알 수 있었죠.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그저 우연일 수도 있었어요. 세상에는 같은 생일을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요. 기억을 잃은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수진 씨, 오늘은 늦었으니 이만 돌아가시고 다음에 다시 오시겠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시권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수진이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와 지훈, 은숙이 배웅을 나왔어요. 수진이 대문을 나서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문 앞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대문이 닫히고 수진이 골목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일까요? 그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뒤돌아가고 싶은 이상한 충동이 들었어요. 한편 집안에서는 오키, 민재, 지훈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낮에 회사에 있던 민재도 급히 돌아온 것이었어요.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모르겠다. 30년이 지났는데. 오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수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딸 수아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이 그대로 되살아났거든요. 어머니, 혹시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오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 손을 봤니? 손가락 마디가 우리 수아랑 똑같았어. 그리고 웃는 모습도 말투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나도 알아. 그냥 비슷한 걸 수도 있지. 하지만 생일이 같고 나이가 같고 고아원 출신이고 세 사람은 말없이 유리장 속의 보자기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그날 오키와 6살 수아가 함께 수놓기 시작했던 작품이었어요. 수아가 사라진 후 오키는 단 한 땀도 더 놓지 못했습니다. 내일 탐정한테 연락해 보겠습니다. 민재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DNA 검사도 가능한지 알아봐야겠어. 오키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혹시 정말 우리 수아라면 아직 몰라요, 어머니.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지훈이 어머니를 안정시키려 했지만 자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을 잃은 충격은 34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거든요. 그날 밤 수지는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옥희 할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미완성 보자기도요. 수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장을 뒤졌습니다. 전통 자수에 관한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그중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강옥희 명인에 관한 장이었죠. 사진 속 젊은 오키가 자수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린 소녀가 앉아 있었어요.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옥희 명인은 딸에게 자신의 기법을 전수하고 있었으나 1994년 딸의 실종으로 모든 작업을 중단했다. 그녀의 독창적인 이중 매듭법은 이제 영원히 사라진 기법이 되었다. 수지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일까요? 할머니의 아픔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수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분홍색 비단 앞에 앉아 있는 어린 자신의 모습을요. 옆에는 따뜻한 미소를 짓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자신의 작은 손을 잡고 바늘을 쥐어주고 있었어요. 수아야, 이렇게 매듭을 지어야 해. 앞과 뒤가 똑같이 예쁘게 나오지? 엄마, 나도 엄마처럼 잘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수아가 제일 잘할 거야. 수지는 그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닌 것 같았어요. 마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막 숨겨진 비밀의 전조. 다시 만난 인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박물관 업무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강옥희 할머니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미완성 보자기도, 할머니의 슬픈 눈빛도, 그리고 자신이 꾼 그 이상한 꿈도요. 어느 날 오후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수진 씨, 저 강옥희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을까요? 전시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는데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네, 물론이죠. 언제가 좋으세요? 내일 오후 2시쯤 오실 수 있나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단순히 전시 협조를 받기 위한 방문인데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수지는 다시 강씨 댁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은숙이 아니라 할머니가 직접 문을 열어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수진 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지난번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거실로 안내받은 수지는 소파에 앉았어요. 할머니가 직접 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전시에 협조하기로 하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작품들이 세상에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수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할머니와 더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요. 사실 지난번 방문 이후로 계속 생각났거든요. 저도 그래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슬퍼 보였어요. 수진 씨, 혹시 자수에 대해 배워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배운 적 없어요. 그냥 공부하면서 이론만 익혔죠. 그럼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수지는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바늘을 잡지 않았다던 할머니가 자수를 가르쳐 주겠다고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오랜만에 해보고 싶어졌어요. 할머니는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오래된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상자를 열자 형형색색의 실타래들이 나타났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도구들이었죠. 할머니는 작은 비단 1000조각과 자수틀, 바늘을 꺼냈습니다. 수진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먼저 간단한 기법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실을 바늘에 꿰고 할머니의 손놀림이 유연했습니다. 30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수진은 그 모습을 집중해서 지켜봤습니다. 이제 수진 씨가 해보세요. 수진이 바늘을 받았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어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했죠. 수지는 할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첫 땀을 놓고 두 번째 땀을 놓고 세 번째 땀을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할머니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놀림이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거든요. 마치 전에 해본 사람처럼요. 수진 씨, 정말 처음이에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익숙한지 모르겠어요. 수진도 자신의 손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온 것처럼요. 혹시 이렇게 매듭을 지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 말하며 바늘을 특별한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그것은 바로 할머니의 독창적인 이중 매듭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도 놀라서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저도 몰라요. 그냥 손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기법은 세상에서 단 2사람만 알고 있었어요. 자신과 딸 수아만요. 수진 씨.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재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거실로 오다가 2사람의 모습을 보고 멈췄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요?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오키가 남편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이 아이가 이중 매듭법을 알아요.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을 빤히 바라봤어요. 그럴 리가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수진의 대답에 민재도 오키 옆에 앉았습니다.
두 노부부가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특별했어요. 수진 씨, 혹시 DNA 검사를 해볼 의향이 있으세요? 민재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DNA 검사요? 왜요? 우리 딸을 찾기 위해서요. 오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찾고 있어요. 혹시라도 당신이 우리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이 부부의 딸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냥 우연히 생일이 같고 나이가 같고 고아원 출신이고 그리고 이 기법을 알고 있어요. 민재가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일치점이에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느꼈던 이상한 친근함, 그 꿈, 그리고 지금 손이 기억하고 있는 이 기법. 저도 사실 이상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꿨어요. 누군가와 함께 자수를 놓는 꿈을요. 오키가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수아도 자수를 배우고 있었어요. 매일 밤 저와 함께 연습했죠. 그 꿈에서 누군가가 저를 수아라고 불렀어요. 그 말에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로 검사를 해봅시다.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알고 싶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기억이 없는지. 네, 검사하겠습니다. 산막 갈등의 폭발과 관계 붕괴, 진실을 향한 첫걸음. 사흘 후, 세 사람은 서울의 한 유전자 검사센터에 있었습니다. 민재가 미리 예약을 해둔 곳이었어요. 깔끔한 상담실에서 검사 담당자가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간단한 구강세포 채취로 가능합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수진이 먼저 검사를 받았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문지르는 간단한 절차였어요. 그 다음 오키와 민재가 차례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친자 확률이 99.9% 이상이면 생물학적 부모와 자녀 관계로 판정됩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세 사람은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특히 오키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세 사람은 말없이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일주일만 기다리면 알 수 있어요. 너무 길게 느껴지네요. 오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혹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가 할머니를 더 자주 뵐 수 있을까요? 수진의 말에 오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그날부터 수진은 거의 매일 강씨 댁을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전시 준비를 위한 작품 조사였지만 실제로는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오키는 수진에게 자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바늘을 잡은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정교했어요. 수진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배워나갔습니다. 수진 씨, 정말 재능이 있어요. 할머니가 워낙 잘 가르쳐 주셔서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자수를 놓았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해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짧은 이야기를 더 들려주실 수 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키는 잠시 바늘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수아는 정말 밝은 아이였어요. 늘 웃고 노래하고 춤추고 특히 자수를 좋아했죠. 저랑 비슷한가요? 많이 닮았어요. 오키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웃는 모습도 말투도
집중할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버릇도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말에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정말요? 네. 우리 수아도 그랬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둘 다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그날 어떻게 잃어버리신 거예요? 오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이었거든요. 놀이공원에 갔었어요. 수아 6살 생일 선물로요. 제가 정말 잠깐 눈을 뗀 사이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는데 돌아왔을 때 수아가 없었어요. 지훈이도 못 봤다고 했고 온 놀이공원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할머니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탐정을 고용하고 TV에도 나가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키가 수진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30년이 지나도록 못 찾았어요. 내 딸을 내가 지키지 못했어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한눈을 팔지 않았다면, 수아 손을 꼭 잡고 있었다면, 할머니,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의 아픔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자신의 아픔인 것처럼요. 그날 밤 수진은 또 꿈을 꾸었습니다. 놀이공원이었어요. 회전목마와 풍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래, 우리 수아. 엄마가 사줄게. 여기서 오빠랑 기다려. 그 여성이 멀어져 갔습니다. 어린 자신은 오빠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낯선 남자였어요. 얘야, 엄마가 저쪽에서 부르는데? 엄마요? 응, 가자. 그 남자가 자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유괴. 내가 유괴당한 거야?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그 꿈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단순한 꿈이 아니라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다시 강시댁을 찾았습니다. 오키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수진 씨,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할머니, 혹시 수아를 유괴당하신 거예요? 오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재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그걸? 꿈을 꿨어요. 놀이공원에서 낯선 남자가 저를 데려가는 꿈을요. 민재와 오키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유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했었어요. 맞아요. 경찰은 조직적인 유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그 시기에 비슷한 사건이 여러 건 있었대요. 수진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럼 저는 정말 아직 몰라요. 결과가 나와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세 사람 모두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증거들이 한 가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박물관 일을 하면서도 계속 강시댁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지훈 오빠. 오빠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지훈을 볼 때마다 묘한 친근감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강시댁에서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은숙이 정성껏 준비한 식사였어요. 수진 씨 많이 드세요. 오키가 반찬을 계속 권했습니다. 수진은 행복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가족 식사는 처음이었거든요. 할머니, 이거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나물 무침? 네,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오키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아도 나물 무침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우리 수아도 이걸 제일 좋아했어요. 식탁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했어요. 수진 씨, 박물관 일은 어때요? 재미있어요. 전통 공예품들을 연구하는 게 정말 좋거든요. 전공이 뭐였어요? 미술사요. 특히 조선시대 공예에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 수아도 미술을 좋아했어요. 오키가 말했습니다. 6살밖에 안 됐지만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했죠. 수지는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고 했어요. 고아원 선생님들이 재능이 있다고 했었죠. 저녁을 마치고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수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유리장 속 보자기로 향했어요. 할머니, 저 보자기 완성하고 싶으세요? 오키가 놀라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완성하고 싶죠.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수아와 함께 시작한 작품이니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 씨가? 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시면 제가 수아의 부분을 이어서 놓을게요. 오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재도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 보자기가 완성되는 걸 보고 싶어요. 오키는 천천히 일어나 유리장으로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꺼냈어요. 30년 만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수아가 놓던 곳이에요. 할머니가 미완성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나비의 날개 부분이었어요. 나비를 좋아했어요. 예쁘다고. 수진이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또 그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해볼게요. 수진은 바늘과 실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수진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진의 손놀림은 유창했어요. 마치 이 작업을 오래전부터 해온 것처럼요. 나비의 날개가 조금씩 완성되어 갔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민재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의 바느질 방식이 오키와 똑같았거든요. 같은 리듬, 같은 각도, 같은 힘의 강도. 1시간 후 나비 한 마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오키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받아들었어요. 완벽해요. 마치 수아가 놓은 것 같아요. 할머니는 보자기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함께 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이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다가 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훈아. 오키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수진 씨가 보자기를 이어서 놓아주었어. 지훈이 보자기를 보았습니다. 새로 완성된 나비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이게 수아가 놓던 방식이야. 똑같아. 그 순간 지훈도 확신했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여동생 수아일 거라고요. 검사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어요. 사막 진실 추적과 반전. 기다림의 나날. 검사를 받은 지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민재는 매일 아침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결과가 우편으로 올 예정이었거든요. 오키는 수진과 함께 보자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나비들이 하나둘 완성되어 갔어요.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의 호흡이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습니다. 할머니,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건 이렇게. 아니, 수진 씨, 벌써 하셨네요. 아, 그냥 손이 알아서. 이런 대화가 반복되었어요. 수진의 손은 가르침을 받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수진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보호소 기록, 고아원 서류, 그 시기의 신문 기사들을요. 1994년 3월 15일
수진이 발견된 날의 기록을 찾았어요. 6세 정도로 추정되는 여아, 서울역 근처에서 발견. 이름 외 모든 기억 상실. 신원 확인 불가. 그 시기는 강수아가 실종된 지 정확히 일주일 후였습니다. 지우는 더 파고들었어요. 당시 유괴 사건 기록들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1994년 초에 유사한 유괴 사건이 5건이나 있었어요. 모두 놀이공원이나 쇼핑몰에서 발생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였어. 지우는 경찰 보고서를 읽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범인들은 아이들을 유괴해서 다른 지역으로 팔아넘겼다고 했어요. 일부는 해외로도 밀반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발견됐어. 왜 버려진 걸까? 지우는 수진의 고아원 기록을 다시 봤어요. 발견 당시 상태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충격 상태, 모든 기억 상실, 지속적인 악몽, PTSD 증상,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구나. 그래서 쓸모 없어졌다고 버린 거야. 지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 여동생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엄마를 찾았을까요? 6일째 되는 날 드디어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민재가 우편함에서 큰 봉투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민재가 오키를 불렀습니다. 오키가 급히 내려왔어요. 수진도 마침 방문 중이었습니다. 결과가 왔어요.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지훈도 급히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민재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찢어질 뻔했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읽어봐요. 오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어요. 여러 숫자와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친자 확률 99.99%.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99.99%.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양친 모두와 일치. 생물학적 부모와 자녀 관계 확정. 오키의 손이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수아, 우리 수아. 지훈이 서류를 받아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수지는 강수아였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정말 이 사람들의 딸이라고요? 수아야. 오키가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내 딸. 정말 내 딸이 맞구나. 엄마. 그 단어가 수진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오키가 수진을 꽉 안았습니다. 30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재도 눈물을 훔쳤어요. 지우는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아야, 오빠야, 기억 안 나니? 오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흐릿하지만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손을 잡고 놀이공원을 걸었던 누군가. 회전목마. 오빠랑 탔었죠?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나는 거야? 흐릿하게. 오빠가 저를 회전목마에 태워줬어요. 맞아. 내가 제일 좋아했어. 분홍색 말을. 분홍색 말.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맞아요. 분홍색 말을 타고 싶다고 뗐었어요. 가족들이 놀라서 수진을 바라봤어요.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딸기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맞아, 수아야. 딸기가 내 최애였어. 오키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에 이미지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엄마와 함께 자수를 놓던 기억,
오빠와 놀던 기억, 아빠가 자신을 안아 올리던 기억. 아빠, 수진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가 다가와 딸을 안았어요. 그래, 수아야. 아빠야. 우리 딸. 아빠가 등에 업어주고 말타기 놀이했어요. 그래, 맞아. 내가 정말 좋아했지. 기억들이 조각조각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라는 걸 확신하기에는요. 30년 만이에요.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을 다시 찾았어요. 네 사람은 거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30년간의 고통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밀려왔어요. 수진은 이수진으로 36년을 살았습니다. 강수아로서의 6년보다 훨씬 긴 시간이었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수진으로 살아온 제 인생도 있어요. 고아원 선생님들, 친구들, 직장. 오키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하자.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돼. 하지만 저는 수아야. 민재가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로 살든 중요한 건 내가 우리 딸이라는 거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갑자기 생긴 가족이 낯설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자신을 키워준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이선희 원장 선생님은 60대 중반의 따뜻한 분이었어요. 수진을 키워준 은인이었죠. 수진아, 무슨 일이니? 선생님, 제 친부모님을 찾았어요. 선생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수진은 그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까지요. 선생님은 감동한 얼굴로 들었어요. 하늘이 도왔구나.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 30년을 떨어져 살았잖아요. 저는 그분들을 부모님으로 느끼기가. 선생님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사랑에는 시간이 필요해. 지금 당장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그분들은 저를 간절히 기다리셨는데 그분들도 이해하실 거야. 천천히 가까워지면 돼. 선생님의 말에 수진은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수진아. 네. 나도 내가 자랑스러워. 고아원을 떠나도 우리는 계속 가족이야. 수진은 선생님을 꽉 안았습니다. 이 사람도 자신의 가족이었어요. 피는 안 섞였지만 30년을 함께한 가족이었습니다. 한편 강 씨 집에서는 오키가 수아의 옛날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대로 보존했던 방이었어요. 작은 침대, 인형들, 그림책, 그리고 작은 자수틀,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보, 이 방을 수아가 쓰게 할까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오키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수아는 이제 어른이에요. 이건 어린 수아의 방이죠. 그럼 새로운 방을 준비합시다. 지금의 수아를 위한 방을요. 오키는 객실을 수아의 방으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취향을 몰랐어요. 30년의 시간이 너무 컸습니다. 엄마, 수진이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어때요? 지훈이 조언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오키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아야, 방을 어떻게 꾸며줄까? 내 취향대로 하고 싶은데. 엄마, 저는 아직 제 집이 있어요. 오키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어요. 그렇구나. 하지만 언제든 올 수 있게 방은 준비해 둘게. 감사해요, 엄마. 전화를 끊고 오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재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도 수아도 알아요. 하지만 너무 조급해지네요. 30년을 기다렸잖아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오키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딸을 찾았는데 함께 살 수 없다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오막 절정 마이너스 진실의 폭로. 마음의 벽.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살았어요. 주말마다 강씨 댁을 방문했지만 밤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키는 점점 지쳐갔어요. 딸을 찾았는데 딸이 자신을 진정한 엄마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여보, 수아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수아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가 아내를 안았어요. 어느 날 수진이 강씨 댁을 방문했을 때 오키가 물었습니다. 수아야, 우리랑 함께 살 생각은 없니? 수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저는 아직... 왜? 우리가 싫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야? 오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간 쌓인 그리움과 최근의 좌절감이 폭발한 것이었어요. 저는 30년을 혼자 살았어요. 갑자기 가족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적응할 수가 없어요. 30년? 나도 30년을 내 없이 살았어. 매일 밤 내 생각하면서 엄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 내 딸을 잃어버렸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저도 힘들었어요. 수진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억도 없이 혼자 남겨진 6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매일 밤 악몽을 꾸면서 울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오키가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내가 그런 고통을 겪게 해서. 수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잘못 없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간 쌓인 아픔을 쏟아냈어요. 민재와 지훈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도 눈물을 흘렸어요. 울음이 잦아들자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진짜 함께 살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해?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력할게요. 진짜 가족이 되려고요. 오키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기다릴게. 내가 준비될 때까지. 그날 밤 수지는 강씨 댁에서 처음으로 잤습니다. 객실에 준비된 침대에 누웠어요.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깼을 때 목이 말랐어요. 부엌으로 가려고 복도에 나왔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키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안 주무세요? 오키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아야, 잠 안 와서. 수진이 엄마 옆에 앉았어요. 사진첩을 봤습니다. 어린 자신의 사진들이었어요. 이게 나예요? 응. 내가 3살 때. 사진 속 어린 수아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수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자수를 좋아했나 봐요. 그럼 내가 처음 바늘을 잡았을 때가 3살이었어. 엄마 흉내를 내더라고. 오키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매일 사진첩을 봤어. 내 얼굴을 잊지 않으려고. 엄마, 30년을 이렇게 살았어. 내가 어디선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를 바라면서. 수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여성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졌어요. 엄마, 저 사실은 무서워요. 뭐가? 제대로 못하면 어쩌나 해서요. 딸로서 잘하지 못하면. 수아야.
오키가 딸의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넌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내가 살아있다는 것, 여기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엄마는 행복해. 정말요? 정말이야. 완벽한 딸이 아니어도 돼. 그냥 내가 우리 곁에 있어주면 돼. 수진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요.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한다. 우리 수아.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30년의 이야기를요. 수지는 고아원에서의 생활을, 오키는 딸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일들을 나눴어요. 엄마, 제가 발견됐을 때 경찰에 신고 안 됐대요. 뭐라고? 고아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극심한 충격 상태였고 기억도 없어서 신원 파악이 불가능했대요. 오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을 방법이 없었겠네. 네. 이름만 수진이라고 말했는데 성도 모르고. 수진, 수아, 비슷하긴 하네. 네. 아마 제가 제 이름을 제대로 발음 못했던 것 같아요. 수아가 수진으로 들렸을 거예요. 오키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6살 아이가 혼자 버려져서 말이에요.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어.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며칠 후 수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시댁으로 이사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정말? 수아야? 오키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네. 엄마, 아빠, 오빠와 함께 살고 싶어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오키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안았습니다. 민재도 지훈도 기뻐했어요. 이사 날 수진의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에서의 삶이 단출했거든요.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도와줬어요. 수아야, 이 상자는 어디 둘까? 오빠, 제 방에 두세요. 알았어, 동생아. 지훈이 밝게 웃으며 상자를 들었습니다. 동생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웠어요. 수진의 방은 2층 끝방이었습니다. 햇빛이 잘 들고 조용한 방이었어요. 오키가 정성껏 꾸며놓았습니다. 마음에 드니? 네, 엄마. 정말 예뻐요. 방 한쪽에는 작은 자수틀이 놓여 있었어요. 수진이 그걸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랑 같이 자수하자고 준비했어. 좋아요. 매일 같이 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은숙이 특별히 정성껏 준비한 식사였어요. 수아가 집에 온 걸 축하합니다. 민재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네 사람은 잔을 부딪혔어요. 건배. 식사 중에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빠, 제가 호적에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수아라는 이름을 되찾을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이수진으로도 계속 살고 싶어요. 직장에서도 익숙한 이름이고. 그럼 수아는 집에서만 부르는 이름으로 하자. 오키가 제안했습니다. 밖에서는 이수진, 집에서는 강수아. 어때? 좋아요, 엄마.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유리장 속 보자기가 보였어요. 이제 거의 완성 단계였습니다. 저거 완성하면 전시회에 내야겠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네. 엄마와 제가 함께 만든 작품이니까요. 30년 만에 완성된 기적의 작품이죠. 오키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자. 육막결말, 복수 또는 화해, 갈등의 여운. 완성된 보자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강시댁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며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쉽지 않았지만 매일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오키와 수지는 매일 저녁 함께 자수를 놓았어요. 그 시간이 두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벽해. 우리 수아 솜씨가 정말 좋아졌다.
엄마한테 배운 거리요. 두 사람은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30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가고 있었어요. 드디어 보자기가 완성되었습니다. 학과 모란, 나비들이 아름답게 수놓아진 연분홍색 비단 보자기였어요. 앞면과 뒷면이 똑같이 완벽했습니다. 끝났다. 오키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에 비춰보니 더욱 아름다웠어요. 30년 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울었어요. 이 작품은 단순한 보자기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재회를, 치유를, 사랑을 담은 작품이었어요. 수아야, 고마워. 이걸 완성할 수 있게 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 저를 찾아주셔서. 두 사람은 보자기를 사이에 두고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 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잊혀진 장인들의 손길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기획한 전시였어요. 전시장 가장 중앙에는 강옥희 명인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연분홍색 보자기였어요. 작품 설명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1994년 강옥희 명인과 그녀의 딸 강수아 당시 6세가 함께 시작했으나 딸의 실종으로 30년간 미완성으로 남아 있었다. 2024년 기적적으로 딸이 돌아왔고 두 사람은 함께 이 작품을 완성했다. 이 보자기는 단순한 공예품이 아닌 모녀의 재회와 치유, 그리고 사랑의 상징이다. 전시회 개막식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오키와 수지는 나란히 서서 관람객들을 맞이했어요. 명희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딸분을 찾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작품이 너무 아름다워요. 칭찬과 축하가 쏟아졌습니다. 오키는 수진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한 노부인이 다가왔습니다. 오키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오키 씨, 오랜만이에요. 어머, 선생님. 오키의 옛 자수 스승이었습니다. 90세가 넘은 고령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 전시회 소식 듣고 꼭 오고 싶었어요. 당신이 다시 바늘을 잡았다니. 네, 선생님. 제 딸을 찾았어요. 오키가 수진을 소개했습니다. 노 스승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아이고, 정말 다행이구나. 오키 씨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선생님,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두 분 다. 노 스승은 보자기를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감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해요. 이중 매듭법이 정확하고 두 분의 솜씨가 똑같네요. 딸에게 가르쳐 준 게 손이 기억하고 있었대요. 사랑이 기억하게 한 거죠. 기술은 잊혀져도 사랑은 남는 법이에요. 노 스승의 말에 오키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모녀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한 달 후,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수진이 가족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결정해. 민재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니까. 수진은 며칠 고민하다가 승낙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거든요.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키와 수진이 함께 자수를 놓는 모습,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 수아의 옛방을 보여주는 모습 등이 담겼어요. 인터뷰에서 오키가 말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요.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죠. 우리 딸이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는 없으셨어요? 매일이 그랬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엄마니까요. 수진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기억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몰랐으니까요. 지금은 어떠세요? 이제 알아요. 나는 강수아예요. 강옥희와 강민재의 딸이고 강지훈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이수진이기도 하죠. 두 정체성 모두 저예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자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실종 아동 찾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많은 가족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키는 자수 교실을 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전통 기법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수진도 주말마다 도와줬습니다. 선생님, 이 매듭이 너무 어려워요. 천천히 해봐요. 이렇게 오키가 학생의 손을 잡고 가르쳐 줬습니다. 옆에서 수진이 다른 학생을 도와줬어요. 수진 선생님, 선생님도 어릴 때부터 배우셨어요? 응, 엄마한테 배웠어. 그런데 오랫동안 잊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했어. 대단해요.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자수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어요. 엄마와의 연결고리였고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는 방법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엄마와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저녁에는 아빠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주말에는 오빠와 등산을 갔습니다. 수아야, 오늘 뭐 하고 싶어? 어느 일요일 아침 오키가 물었습니다. 엄마랑 시장 가고 싶어요. 같이 장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 좋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재래시장으로 갔습니다. 오키가 채소를 고르는 동안 수진이 과일을 샀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저 복숭아 좋아해요. 알아. 어릴 때도 복숭아를 제일 좋아했지. 정말요? 응. 복숭아 먹으면서 엄마 무릎에 앉아 있곤 했어. 수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시장 한가운데서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주변 사람들이 따뜻한 눈길로 바라봤습니다. 모녀의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수진이 채소를 썰고 오키가 양념을 했어요. 엄마, 제가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이 뭐였어요? 미역국이랑 계란찜. 그리고 엄마가 만든 김밥. 오늘 김밥 만들어요. 그래, 같이 만들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김밥을 쌌습니다. 오키의 손놀림이 능숙했고 수진도 잘 따라했어요. 수아야, 너 김밥 잘 싸는구나. 어릴 때 엄마한테 배운 거 기억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손이 기억해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수진이 만든 김밥을 보고 모두 감탄했어요. 우와, 수아가 만들었어? 맛있겠다. 지훈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도와주셨어요. 그래도 대단한데? 민재도 김밥 한 줄을 집어 먹었습니다. 엄마 솜씨를 닮았네. 아빠. 수진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너무 좋았어요. 식사 후 거실에서 옛날 비디오를 봤습니다. 수아가 어렸을 때 영상이었어요. 엄마, 나 봐. 자전거 탈 수 있어. 영상 속 6살 수아가 자전거를 타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오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심해, 수아야. 천천히. 엄마, 나 잘하지? 수지는 영상을 보며 울었습니다. 저 아이가 자신이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키가 딸을 안았어요. 이제 괜찮아. 우리 함께 있잖아. 네, 엄마. 그날 밤 수지는 자기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엄마 아빠와 함께 산 지 1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 같다. 아니, 가족이다. 피로 연결된 진짜 가족.
30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는다. 아직도 가끔 어색할 때가 있고 모르는 게 많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려 노력하고 아빠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다. 오빠는 동생이 생겨서 좋다며 매일 챙겨준다. 나도 노력한다. 진짜 딸이 되려고, 진짜 동생이 되려고. 사랑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다. 앞으로 30년, 40년, 50년. 함께 만들어갈 시간이 있다. 오늘 엄마가 말씀하셨다. 수아야, 내가 돌아온 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나도 말했다. 엄마, 저도요. 가족을 찾은 게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울었다. 행복의 눈물을.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유리장 속 보자기를 봤어요. 완성된 작품이 햇빛을 받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키도 거실로 나왔어요. 수아야, 벌써 일어났니? 네, 엄마. 저 보자기 보고 있었어요. 예쁘지? 네. 우리가 함께 만든 거잖아요. 오키가 딸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보자기를 바라봤어요. 엄마, 다음에는 뭘 만들까요? 다음? 네. 엄마랑 같이 또 만들고 싶어요. 오키가 딸을 안았습니다. 그래. 뭐든 함께 만들자. 우리 앞으로 만들어갈 시간이 많으니까. 네, 엄마.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30년의 이별, 30년의 고통, 그리고 30년 만의 재회.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빛이 가득했어요. 보자기도 두 사람도 모든 것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함께라면요. 강옥희와 강수아, 아니 이수진. 두 이름을 가진 한 여성. 그녀는 이제 완전한 자신을 찾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랑과 함께, 희망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엔딩 내레이션. 세상에는 수많은 이별이 있습니다. 때로는 갑작스럽게, 때로는 억지로 헤어지게 되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기억의 부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강옥희 할머니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딸을 찾았죠. 그리고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비단 보자기 하나가 두 사람을 다시 연결했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이 이야기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다림의 끝에는 언제나 만남이 있으니까요. 사랑은 기억합니다. 손이 기억하고, 마음이 기억하고, 영혼이 기억합니다.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